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잘 따라야 한다. 네, 무조건 따를게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목사님이고요. 올해 67세예요. 62세 정수는 딸 지연의 폭탄 선언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김철수 목사. 그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낡은 금반지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목사님, 반지가 특별해 보이네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사는 당황하며 손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에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 하지만 정순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어요. 그날 밤 지연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공포를 이용한 협박이었죠.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런데 67세 목사의 진짜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였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수는 딸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62세가 된 정수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딸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지연아, 밥 먹자. 정순이 밝게 불렀지만 지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니? 지연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나,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그런데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분은 아닐 거예요. 왜? 직업이 좋지 않나?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몇 살인데?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67세요. 정순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67세라고?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정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아, 농담하는 거지? 67세면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잖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정수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라고? 우리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제가 6개월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67세 노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좋은 분이면 왜 그 나이에 혼자 계신 거야? 사별하셨어요. 언제? 그건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봐도 이상해. 그 나이 차이도 그렇고. 지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모르시잖아요.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럼 만나보자. 언제?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자리를 준비했어요. 상견례 당일 정수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빠 정철과 형수 영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누나, 정말 67세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안녕하세요. 김철수 목사입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 정순입니다. 거실에 앉은 목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훌륭한 딸이십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마음씨도 착하고요. 목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철이 직접 물었습니다. 67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주셨습니다. 영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와는 38살 차이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죠. 정수는 목사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오래된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 반지에는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반지가 특별해 보이네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정수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목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목사는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와 저의 결합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수는 기도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다음 달에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됐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신가요? 새성정교회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지만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수는 그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정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전 부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목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수는 급히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확신하는 거야? 엄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정수는 딸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뇌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목사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목사와 지연이 나간 후 정철과 영희는 정순에게 걱정을 표했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정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완전히 홀린 것 같아요.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반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여성의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숨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교회 이름도 처음 듣는 곳이었고 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딸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순의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순은 새성정교회 주소를 메모지에 적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했죠.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정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신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앞쪽에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자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정수는 목사의 시선이 계속 앞자리 젊은 여성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이 따르죠. 목사의 말투에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수는 교회 안을 둘러봤습니다. 목사는 젊은 여성 신도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이번 주에도 개인 상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세요.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젊은 여성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교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목사의 서재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죠. 책상 위에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헌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수백만 원씩 기록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더 이상한 건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큰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휴대폰으로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장부를 닫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한 신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네요. 정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신도가 안내해줬지만 계속 정순을 주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헌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이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정수는 지연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목사가 보낸 것들이었죠. 정수는 그중 하나를 펼쳐 읽었습니다. 지연 자매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합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거역하는 자는 지옥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공포를 이용한 협박이었죠.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내용, 결혼은 신의 뜻이라는 내용,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반복됐습니다. 정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정수는 급히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경직돼 보였거든요. 엄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결혼을 방해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했어? 엄마가 목사님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목사 귀에 들어갔구나 싶었죠. 지연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목사님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저도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지연아. 엄마는 내가 소중하니까.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딸이 완전히 목사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이미 목사에게 알려진 상태였죠.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 정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오늘 그 목사 교회에 가봤는데 정말 이상해. 헌금 장부도 수상하고 지연이한테 보낸 편지도 봤는데 완전히 협박이야. 정철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그런데 이미 목사가 눈치챈 것 같아. 정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누나, 조심해.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연이를 구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 거야. 정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도 연락해. 정수는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정수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새성정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죠. 6개월 전 글이었습니다. 새성정교회에 다니던 제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즉시 그 글을 쓴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성정교회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 새성정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딸이 그 교회 목사와 결혼하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곧바로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꼭 만나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오후 2시 정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박수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28살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새성정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회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만 했어요.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정수는 지연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안 챙기고 연락도 안 되고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서 별로 신경 안 써주더라고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목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가 수진이에게 결혼하자고 했대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그런데 왜 사라진 거죠?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가 다른 여자와도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완전히 패닉 상태였거든요. 자신이 속았다면서 울고 있었어요. 정수는 수정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젊은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헌금도 많이 내게 했대요. 수진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수백만 원씩 헌금했거든요. 정수는 어제 본 헌금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돈이 이런 식으로 모인 거구나 싶었죠.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수정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일기예요. 마지막 며칠간 쓴 것들이에요. 정수는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거짓말쟁이였어. 나만 특별하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다니.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기를 복사해도 될까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그 목사를 막아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카페를 나온 정수는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자에게 제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종교 담당 기자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추측에 불과하고요. 정수는 수정에게서 받은 일기와 어제 찍은 헌금 장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종교 관련 기사는 조심스럽거든요. 자칫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기자는 정순을 돌려보냈습니다. 정순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세성정교회 근처에서 목사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7시쯤 목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는 멀찍이 따라갔죠. 목사는 근처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이 창문 너머로 살펴보니 한 중년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목사는 여성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였죠. 기혼자인 목사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목사와 여성은 따로 헤어졌습니다. 정수는 계속 목사를 따라갔죠. 목사는 대로변의 한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후 목사가 나왔는데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금 봉투 같았죠. 정수는 이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목사가 떠난 후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아, 방금 나가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수는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증언, 목사의 불륜 장면,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점점 목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빠 정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오늘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찾았어. 정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야? 정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이 우리 지연이까지 속이려고 하는구나. 누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내일 그 부동산 중개소에 다시 가볼 생각이야. 정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마. 정수는 안심시켰습니다. 조심할게. 하지만 지연이를 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그날 밤 정수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목사의 비리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어제 목사가 들어갔던 부동산 중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인 척하며 들어가 봤죠.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매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종류의 매물을 찾으세요? 정수는 적당히 둘러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순이 도와주겠다며 서류를 주우면서 한 장을 유심히 봤죠.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목사와 같은 이름이었죠. 매매 가격란에는 2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죄송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서류, 김철수라는 분 것 같던데 아는 분이에요. 직원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건 고객 정보라서요. 정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중개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식사하러 나갈 때를 노린 거였죠. 다행히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들어가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김철수 명의의 계약서를 찾는데 성공했죠.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제 방법이 현금이었거든요. 20억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였죠. 목사가 어디서 그런 거액을 구했는지 의문이었지만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정수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본 후 의심스럽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서류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정수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화장실 좀 빌렸어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촬영한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목사가 20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샀다는 건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분명히 헌금을 횡령했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썼을 거라고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에게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교회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을 의심하고 다닌다는 얘기요.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도 뒤졌다면서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싶었죠. 지연아, 그건 내가 걱정돼서. 지연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시험한다고요. 엄마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단자라고? 목사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 결혼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딸마저 완전히 목사 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목사에게 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았어요. 정수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였습니다. 정순이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민호야, 어머나. 이게 얼마만이니? 민호는 정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자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지연이 일로 고민이 많아. 민호는 지연이를 기억했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일이 있나요? 정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사와의 결혼건, 수상한 정황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까지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모으신 증거들을 한번 봐야겠어요.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정수는 민호와 함께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헌금 장부 사진, 부동산 계약서, 수정에게서 받은 피해자 증언, 목사의 불륜 사진까지요. 민호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20억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건 분명히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든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더 확보하면 좋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했죠. 민호라는 든든한 동지가 생긴 거였습니다. 정순과 민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민호가 목사에 대해 더 조사해 본 결과를 알려줬거든요. 선생님, 김철수 목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목사 명의로 교회 근처에 별장이 하나 더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구입했더라고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별장이라고? 네, 외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아무래도 수상한 물건들을 숨겨놓을 가능성이 높죠. 민호의 추리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봐야겠네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오후에 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교회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2층짜리 주택이었죠. 주변에는 다른 집들이 거의 없어서 외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과 민호는 먼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사람의 기척은 없어 보였어요. 집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작은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가서 안전을 확인한 후 정순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안전해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과 방 몇 개,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죠. 1층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지하실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큰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민호가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상자 안에는 수십 권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수는 손이 떨리며 일기장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김지영 자매와의 상담 일지. 3월 15일. 지영이가 헌금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완전히 넘어왔다.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라 범죄 기록이었거든요. 다른 일기장들도 비슷했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얼마의 돈을 빼앗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민호는 다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와 테이프들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녹음기에 테이프 하나를 넣고 재생했죠.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거부하면 지옥에 갈 거야. 알겠지?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리고 이번 달에 헌금 500만 원 더 준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정수는 녹음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협박이었거든요. 다른 테이프들도 들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목사가 여성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돈을 요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위협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목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증거를 찾은 거죠. 두 사람은 일기장과 테이프를 몇 개씩 챙겨 나왔습니다.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선별했죠. 이제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혼자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법무법인에 가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었죠. 정수는 일기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목사의 악행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목사에게 속아서 거액의 돈을 바쳤고 그중 몇 명은 결혼까지 약속받았다가 버려졌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봤죠.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안 들어올 시간이었거든요. 정수는 급히 증거들을 모아서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죠.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열쇠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연 것 같았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2명 정도 되는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방 안에서 틈으로 내다보니 모르는 남성 2명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있나? 하나가 물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했잖아. 정수는 목사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찾으러 온 거였죠. 침입자들은 거실과 주방을 뒤진 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로 숨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주소는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옷장까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침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나가자. 두 남성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침입자들이 달아난 후였습니다.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증거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은 간단히 조서를 작성하고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옷장에서 증거들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목사가 자신을 완전히 적으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방금 우리 집에 목사가 보낸 사람들이 침입했어. 민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다행히 숨어서 무사했어.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해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순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가자. 이제 목사와의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라고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과 민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담고 왔죠. 일기장, 녹음 테이프, 부동산 계약서, 헌금 장부 사진까지요. 형사과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호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순이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인 목사가 수상해서 조사해봤더니 여러 여성들을 속여 돈을 뺏고 있더라고요. 형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몇 명 정도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순이 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명 이상이에요. 그중 1명은 아예 사라졌고요. 형사는 녹음 테이프도 들어봤습니다. 목사의 협박하는 목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강요죄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호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20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샀는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형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현금 20억이라고요? 이건 자금 세탁 의혹도 있겠는데요. 금융조사팀과 협조해서 계좌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 사이 민호는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기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뉴스에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가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기대됐습니다. 이제 목사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질 거였거든요. 오후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형사들이 새성정교회를 압수수색했고 목사의 별장도 수색했어요. 별장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순과 민호가 가져오지 못한 일기장들과 테이프들이 추가로 나온 거죠. 그런데 경찰이 목사의 금융 거래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의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거액의 돈이 확인된 거였어요. 형사가 정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목사가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 계좌로 수십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이라고요? 네, 해외에 은닉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더 큰 범죄네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수 목사는 젊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헌금을 뜯어냈습니다. 뉴스에는 정순이 제공한 증거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목사의 얼굴도 공개됐죠. 그리고 해외 계좌로 송금된 수십억 원의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정수는 TV를 보며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였어요. 뉴스 보도 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서에는 피해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목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죠.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지연이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처음에 목사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서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는 목사님을 믿고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한 피해자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했어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갖다 바쳤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도 이어졌죠. 검사가 목사의 범행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15명의 여성을 속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목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녹음 테이프와 일기장,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지연이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진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목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재판 중간에 지연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순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끝났어. 판사는 목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목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정수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여러 피해자들이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민호도 정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이제 지연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는 정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목사님을 믿고 엄마를 의심했다니. 정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꼭 껴안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한 일이야. 앞으로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 날 민호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뭔데?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정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선생님다운 말씀이에요. 그럼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한 주가 지나고 새성정교회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건물은 매각됐고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동안 목사에게 조종당했던 신도들이 하나둘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지방신문사 기자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보를 외면했던 건 말이에요.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교 관련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겠습니다. 연재 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폐단을 계속 고발하려고 해요.
정수는 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려요. 피해자 지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주 피해자들과 만나 상담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모두 절망적이었던 피해자들이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수나 언니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한 피해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호도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이어갔어요. 목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 다른 유사 사건들에 대한 상담까지 도맡아서 했죠. 2달이 지나자 정순의 일상도 평범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피아노 강사 일을 시작했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엄마, 오늘 학생이 새로 등록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똑똑해요. 지연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그래, 열심히 가르쳐줘. 오빠 정철과 형수 영희도 자주 찾아와서 정순을 격려해줬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 정철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수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새성정교회 목사 잡으신 분 아니세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 다녔었는데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딸이 걱정돼서 한 일이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덕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지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평온하고 좋아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끔찍한 일이 꿈 같아요. 정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일이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을게요. 그 주 목요일, 민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목사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에 숨겨놓은 돈까지 모두 환수했거든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피해자들이 다 회복될 수 있겠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유사 사건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대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됐구나 싶었죠. 3개월이 지나자 정순의 하루는 완전히 평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지연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었어요. 가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민호가 주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정말 평범한 엄마로 돌아간 거였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순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진 뒷면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배경에 다른 교회의 십자가 탑이 보였어요. 새성정교회와는 다른 곳이었죠.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구나. 지연이가 집에 들어오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 또 생긴 것 같아. 지연이는 사진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도 함께 할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딸의 든든한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예감하며 정수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들고 민호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일이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어.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정수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봉투와 사진, 그리고 쪽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호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을 때 지연이도 함께 자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셈이었죠. 민호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순이 사진 속 십자가 탑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양이 특이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지연이도 사진을 봤어요. 엄마, 이 교회 제가 아는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 근처에 있는 큰빛교회 같은데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십자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꽤 큰 교회로 유명한데요. 민호가 인터넷으로 큰빛교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신도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 이 사진을 일부러 보낸 거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 교회라서 경계가 삼엄할 거거든요. 지연이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녀볼게요. 피아노 반주자 구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수는 걱정됐습니다. 지연아, 위험하지 않을까? 지연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호도 지연이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내부 정보를 얻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지연이는 큰빛교회 반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담임 목사 이정우는 젊은 여성 성가대원들과 자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 후에 여성들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연이는 성가대원 중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김미래라는 23세 대학생이었죠. 미래야, 목사님과 개별 상담 어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좀 이상해요. 자꾸 개인적인 얘기만 물어보시고 헌금도 더 많이 내라고 하시고요. 지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성정교회와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혹시 다른 성가대원들도 그런가?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건 비밀이라고 하셔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집에 돌아와서 정순과 민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해요. 새성정교회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민호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네요. 5천 명 교회면 피해자도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조사해야겠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며칠 후 지연이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김미래가 목사님께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성가대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민호가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 교회라서 보안도 철저하고 목사의 위치도 높거든요. 그때 정순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성정교회 사건 때 도움을 줬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보는 거였어요. 혹시 큰빛교회와 연결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수는 박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혹시 큰빛교회 이정훈 목사 알아? 수정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은 김철수 목사와 이정훈 목사가 신학교 동기예요. 그리고 종종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수진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 수정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몇 군데 더 있다고 했어요. 마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대요. 정수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목사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상의한 결과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큰 조직을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정수는 이전 사건 때 도움을 줬던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면 더 큰 특종이 될 수 있겠네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순 주변에는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연이와 민호, 그리고 새성정교회 피해자들, 기자까지 모두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였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정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정의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끝까지 해봐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정수는 딸의 든든한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자. 민호도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에는 더 큰 조직을 상대하는 거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정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